100만 달러를 걸고 신부하자 할리우드 제작자가 한국인 청소부를 향해 던진 이 말. 그런데 5분 후 이 오만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에 수표를 주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사격장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대결. 이 한국 여성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다면 진리의 규모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 재는 오후였습니다. 천다운 렌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야외 클레이 사격장에서 총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또 막혔네요. 한선우는 작업대 위에 놓은 큰 샷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 손은 온통 기름때와 화약 냄새로 물들어 있었어요. 10년 넘게 사격장 청소와 총기 정비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천우 씨, 3번 사격 때 총기도 고장났고 바닥 청소도 해야 해요. 멀리서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천우는 공부함과 청소도구를 들고 터복터복 걸어갔어요. 사격장 곳곳에서 총을 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예전엔 나도 저랬는데 혼자 말이 튀어나왔어.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유망주였거든요. 아버지는 육군 상사 출신으로 그녀에게 사격을 가르쳐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천우야, 총은 마음으로 쏘는 걸 한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정적인 선발전에서 다친 어깨, 그리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까지 다 옛날 얘기죠. 천우는 고개를 저으며 고장난 총기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그녀에게 총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계를 위한 차가운 쇳덩어리일 뿐이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작업에 몰두하던 선우의 귀에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화려한 헬기 한 대가 사격장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할리우드에서 예약했다고 했지? 사격장 매니저가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습니다. 천우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총 기술이에 집중했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자마자 사격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가장 먼저 내렸는데 온몸에서 돈 냄새가 풍겼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선다운 레인지군요. 에이든 칼라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사격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따라 내린 제작진들과 배우들이 바삭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 차기 블록버스터 영화의 클레이 사격신을 위한 연습입니다. 사격장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든은 자신이 들고 온 총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선우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샷건이었어요. 이탈리아 장인이 손수만 된 페라치라는 최고급 총이었습니다. 와, 제작자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격도 직접 하신다고 제작진들이 감탄했습니다. 에이든은 어깨를 루스하며 웃었어요. 뭐 사격이 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웠죠. 배우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죠. 에이든은 총을 어깨에 메고 사격되어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제법 능숙해 보였어요. 발 자세도 벌리고 총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자, 모두 잘 보세요.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예요. 풀 클레이처적의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에이든의 눈빛이 집중됐자 그는 표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가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팡 표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작진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완벽해요. 역시 제작자님은 뭐든 잘하시네요. 이런 실력이면 배우들보다 더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A등은 기분이 좋아져서 연달아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풀 표적 2개가 연달아 날아올랐어요. A등은 빠르게 총을 돌려가며 2 표적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우와, 대박이에요. 할리우드는 역시 다르네요. 주변 사격장 이용객들까지 모여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A등은 완전히 우쭐해져서 총을 한 손으로 들고 포즈까지 취했어요. 이 정도면 액션 영화 주인공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제작자님이 직접 출연하시면 어떨까요? 아체마는 소리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격장 구석에서는 선우가 여전히 묵묵히 낡은 총기들을 닫고 있었어요. A등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의 멋진 퍼포먼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A등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액션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만지는 고철 덩어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제작진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총기를 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등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이제 그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거든요. A등이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손잡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화려한 리볼버였거든요. 진정한 액션 스타는 어떤 총이든 다를 줄 알아야죠. A등이 리볼버를 한 손으로 잡고 영화 주인공처럼 폼을 잡았어요. 제작진들이 와하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어요. 역시 제작자님은 다르시네요. 이런 장면이면 영화가 대박 날 것 같아요. 천우는 그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볼버로 클레이 사격을 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자, 이제 진짜 고수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A등이 한 손으로 리볼버를 들고 사격되어졌습니다.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모두 주목했어요. 풀 주황색 표적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A등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멋지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엄청난 총성이 올렸습니다. 리볼버의 반동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A등의 팔이 위로 확 튀어올랐고 표적은 멀쩡히 날아가 버렸죠. A등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아, 첫 발음 감이 안 왔네요. 다시 해보죠. 풀 또 다른 표적이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총알은 표적을 한참 빗 나갔습니다. 이상한 A등이 중얼거렸습니다. 샷건으로는 그렇게 잘 맞히니 리볼버는 왜 이럴까요? 샷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은 탄환이 퍼져서 나가는 총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표적을 맞히기가 쉽죠. 하지만 리볼버는 총알 한 발만 나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한 손으로 쏘면 반동 때문에 조준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풀. A등이 연달아 표적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6발을 모두 쏘았는데 표적 하나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제작진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아까까지 찬사를 보냈던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제작자님 괜찮으세요? 리볼버는 좀 어려운가 보네요. A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때 선우가 여전히 묵묵히 총기를 닫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A등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A등을 바라봤어요. 그럼 저 진짜 전문가 아줌마가 이 리볼버로 저걸 맞힌다면 말이죠. A등이 선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영화 제작비에서 100만 달러를 떼어주지. 자격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00만 달러라고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에이든이 콧방귀를 까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불가능할 거려. 제가 못하는 걸 아줌마가 할 수 있겠어요? 제작진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좋습니다. 그 100만 달러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이든의 웃음이 멈췄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계약서라도 쓰시죠. 뭐라고요? 에이든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선우가 진지하게 나오니까 어쩔 줄 몰랐어요. 계약서요. 100만 달러가 농담으로 할 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제작진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도전하실 거예요? 제작자님도 못한 걸 말이에요? 그러게요. 리볼버로 클레이 사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어요. 법률 자문 변호사님 안 계세요? 큰 영어 제작사라면 당연히 계실 텐데요. 에이든이 제작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저기 제작자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단한 계약서 정도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에이든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미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거든요. 좋아요, 계약서 쓰죠. 에이든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선우 씨가 리볼버로 클레이 표적을 명중시키면 에이든 칼라일이 100만 달러를 지급한다. 간단한 계약서가 완성됐습니다. 에이든이 선명을 하고 선우에게 펜을 건넸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선우는 망설이지 않고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리볼버를 받아들었어요. 단 한 발만 연습으로 써보겠습니다. 연습이요? 네. 총이 특성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우야,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이 날아갈 길을 보아라. 총은 눈으로 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쏘는 거란다. 눈을 뜬 선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한때 국가대표 유망주였던 진짜 명사수였습니다. 선우는 사격장 귀등에 세워진 두꺼운 나무 판자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탕 괴논과 함께 발사된 총알이 판자의 오른쪽 상단 구석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리볼버의 엄청난 파괴력의 판자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파괴력에 놀라는 사이 선우는 고개를 한번 겨울거리 조용히 총구를 내렸습니다. 0.5인치 정도 오른쪽으로 흘렀군요. 게다가 수직 반동이 생각보다 크네요. 선우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발의 사격만으로 그 리볼버의 미세한 0.5차와 반동 특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한 거였어요. 에이든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자, 이제 진짜 사격을 해보죠. 선우가 사격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에이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양손으로 총을 잡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렸습니다. 진짜 프로의 자세였죠. 선우가 사격대에서 자세를 잡는 순간 에이든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 연습 사격을 본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잠깐만요. 에이든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이든을 바라봤어요. 그만합시다. 에이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함부로 했네요. 100만 달러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제작진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아줌마 아니 선우 씨 에이든이 다급하게 말했어. 제가 1만 달러 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시죠.
저도 장난친 죄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선우는 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표정으로 에이든을 바라봤어요. 왜요? 무서우신가요? 무섭다네요. 그냥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아까는 불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식은 땀을 흘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다치시면 제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다칠 건 저가 아니라 저 표적이니까요. 제작진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자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계약서도 다 썼는데 뭔가 이상한데요? 에이든은 점점 더 추조해졌습니다. 선우의 연습 사격을 보고 나서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선우 씨, 제발 $10,000로 합의하시죠. 아니면 $20,000도 아니에요. 선우가 단호하게 고절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죠. 선우는 다시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에이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풀 표적 발사 신호가 울렸습니다. 주황색 표적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선우는 표적을 직접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표적이 날아갈 궤적과 바람의 흐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탕 리볼버의 금음이 사격장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허공에서 파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표적이 산산조각 난 거였습니다. 진짜 맞췄네? 말도 안. 사격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한 우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에이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에이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총구에서 나오는 연기를 후불었구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이 정도요? 선우가 에이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당신이 보여준 샷건 사격 실력 정도라면 말이에요. 내 조국 한국에 선길 가는 성인 남성 아무나 붙잡아도 다 갖추고 있을 텐데요. 사격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선우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에이든이 더듬거렸습니다. 선우는 계속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거든요. 거기서 총 쏘는 법을 배우죠. 당신이 자랑하던 그 샷건 실력은 우리나라에선 그냥 기본 소양이에요. 제작진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가요? 배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격 실력은 다들 갖추고 있어요. 당신 정도는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에이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어요. 그럼 당신은 뭔데요? 정말 그냥 청소부예요? 한때는 올림픽 국가대표 후보였죠. 선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격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국가대표라고요? 진짜요? 그럼 진짜 풀었다는 거잖아요. 에이든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계약서 생각에 아득해졌어요. $10,000,000 정말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제작자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에이든에게 다가왔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수표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이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표를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급하게 수표를 작성했습니다. $10,000,000,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우에게 수표를 건넸습니다. 선우는 그 수표를 받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관객에게 보여줄 멋진 장면을 쌓지만 저는 오직 표적을 맞출 단 하나의 길을 쌓으니까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에이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우의 말에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10,000,000 수표를 받아든 선우를 바라보며 에이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거든요.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에이든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을 인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 내 영화의 어떤 스턴트맨도 저런 건 못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천우는 리볼버를 조심스럽게 안전장치에 걸고 사격대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에이든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총알이 날아갈 시간 표적이 움직일 거리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허공의 한 점을 겨냥했을 뿐이거든요. 제작진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천우의 설명은 마치 과학 강의 같았어요. 정말 그런 걸 다 계산하신 거예요. 배우 중 한 명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격이라는 건 감이나 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과학이죠. 과학이라고요? 네, 물리학과 수학의 조합입니다. 중력으로 인한 탄도 낙하 바람의 영향 표적의 속도와 천우가 설명하자 제작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화려한 액션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진짜 사격은 이런 계산의 결과 무리예요. 에이든은 선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영화들이 왜 비판을 받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제 영화 속 액션 장면들이 다 그래요. 화려하기만 하고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맞아요. 제작자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턴트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객들도 점점 눈이 높아져서 진짜 같은 액션을 원하거든요. 에이든은 이 선우를 바라보며 호칭을 바꿨습니다. 천생님, 천생님이라고요? 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천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이든의 목소리에는 진심을 인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제 영화는 화려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통 빈 거죠. 그걸 아신다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천우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에이든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사실 제 차기 작품이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에이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론가들이 제 영화를 가짜 액션이라고 호평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고요. 제작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였거든요. 제작 비삭감은 물론이고 심하면 제작 중단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연습을 하신 거군요. 천우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에이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요? 혹시 제 영화에서 총기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이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천우가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할리우드에서 일한다고요? 네, 선생님의 진짜 실력이 필요해요. 스턴트 코디니터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고요. 배우들에게 진짜 사격을 가르쳐 달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리얼한 액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작진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본 선우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천생님만이 배우들에게 진짜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화려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말이에요. 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잊혀졌던 꿈을 새로운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10년 넘게 사격장에서 청소와 정비만 하면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였죠. 좋습니다. 천우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총을 쏘는 사람의 마음은 늘 따뜻해야 한다고요. 에이든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에이든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진짜 파트너를 찾은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할리우드의 거대한 영화 세트장에서 선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배우들과 스턴트맨들이 모여들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연 배우 마이클이 처음엔 동양인 여성이 자신들을 가르친다는 게 못마땅했던 배우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은 권총 사격 장면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에이든이 촬영 계획을 설명했어요. 천우는 촬영용 소품 총기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총을 잡는 자세부터 다시 해보세요. 네 선생님. 마이클이 권총을 들자 선우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스톱. 엄지손가락 위치가 틀렸어요. 천우가 마이클에게 다가가서 직접 손 위치를 교정해 줬습니다. 오른손으로 총을 잡고 왼손은 이렇게 감싸듯이 잡아요. 엄지손가락은 절대 총신 뒤쪽에 두면 안 돼요. 슬라이드가 뒤로 밀리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거였구나. 마이클이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천우는 계속 세밀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방아소에는 검지 첫 마디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마디 중간 부분으로 부드럽게 당겨야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괜찮지만 실제로는 명중률이 떨어지죠. 촬영이 끝난 후 선우는 총기 정비실로 향했습니다. 촬영용 소품 총기들을 관리하는 게 그녀의 또 다른 일이었어요. 이 총기는 발사할 수가 너무 많았네요. 천우가 글로건 총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뒤로 당겨 탄창을 빼내고 분해 레버를 조작해서 슬라이드를 완전히 분리했어요. 총열 안쪽에 화약 찌꺼기가 많이 쌓였어요. 면봉에 총기 전용 세정제를 묻혀서 총열 안쪽을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스프링과 가이드로드도 분해해서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스프링이 좀 약해졌네요. 교체해야겠어요. 에이든이 정비실에 들어와서 선우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총기를 저렇게 세밀하게 관리하시다니. 총기는 생명과 지켜댄 도구예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천우가 총기를 다시 조립하면서 말했어요. 각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는 소리가 딸깍딸깍 났습니다. 오후에는 사격 훈련이죠. 네, 배우들이 진짜 사격 자세를 익혀요. 오후 사격장에서 선우는 배우들에게 사격 기본기를 가르쳤습니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천우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춤을 들이마시고 반쯤 내쉰 상태에서 잠깐 멈춰요. 그때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요? 조연 배우가 물었습니다. 호흡할 때에 가슴이 움직이면서 총구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멈춘 순간에 쏴야 정확해져요. 천우의 총에서 불꽃이 튀었고 표적 정중앙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오후 배우들이 감탄했습니다. 천우는 계속해서 세밀한 기술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조준할 때는 앞가는 과 뒷가는 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해요. 앞가는 밑, 뒷가는 가운데 정확히 와야 하고 높이도 같아야 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사격은 과학이에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따라야 하죠. 저녁이 되자 선우는 주말 아카데미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젊은 스턴트 배우들이 찾아와서 진짜 사격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울까요? 기본 중에 기본이요. 총기 안전수칙부터 시작해요. 천우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격 철학을 전수했어요. 총구는 절대 사람 쪽으로 향하면 안 돼요. 총은 항상 장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뤄야 하고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총을 쓰는 사람의 마음은 늘 따뜻해야 한다고요. 젊은 배우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천우는 깨달았습니다. 100만 달러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선우는 할리우드 세트장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의 영화가 드디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였어요.
컷, 완벽합니다. 에이든에 환호했습니다. 모든 제작진이 박수를 쳤어요. 천우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생님 덕분에 정말 멋진 영화가 나왔어요. 주연 배우 마이클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사격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천생님이 없었다면 절대 이런 연기 못했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천우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에이든의 흥미진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천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영화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에이든의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런 리얼한 액션은 처음 봐요. 총 쏘는 자세가 진짜 전문가 같아요. 할리우드도 이제 진짜를 만들 줄 아네요. 천우는 댓글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들이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평론가들 반응도 대단해요. 에이든의 신문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화려함과 현실감의 완벽한 조화라고 하네요. 그날 저녁 선우는 평소처럼 한 선우 아쿠아 데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30명이 넘는 젊은 배우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사격을 배웠어요. 천생님, 오늘 뉴스 봤어요. 한 학생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천생님이 만든 영화가 화제래요. 우리 천생님이 할리우드를 바꿨다고 하던데요.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천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를 가르쳐 쓸 뿐이죠. 하지만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에이든의 사격장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또 다른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요? 네, 3개 제작사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모두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해요. 에이든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총기 자문가가 되셨어요. 천우는 계약서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에이든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도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 영화계에서도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천우야, 총을 쏘는 사람의 마음은 늘 따뜻해야 한다. 그날 밤 천우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제 길을 찾았어요. 100만 달러를 받았을 때보다,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았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되찾고 그 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성공이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를 가르쳐줘야겠어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좌절했던 한 장인이 진짜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의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과 지혜를 물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천우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이 영상을 보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